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채널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오늘은 제게 이야기할 만 소식이 있는데요. 제 가정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집안은 다소 특이한데 엄마는 기능성 의류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고 아빠는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부모님은 법대에서 만난 커플이었는데 그 둘의 이혼은 조금 특별한 이유로 일어났어요. 어쩌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커플이었던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10년 이상 연애를 한 고약한 커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변호사 시험 합격을 축하하면서 어머님의 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결혼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서 친구들부터가 어머님과 아버님이 결혼할 줄 알았다고 하네요. 천생연분이라고 축하해주던 모두가 모여 결혼식장이 꽉 찼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 분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고 특별한 인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두 분이 나를 낳고 10년도 안 되어 이혼한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부모님의 이혼 이유는 어머니가 사업에 전념하여 집안을 돌보지 못했고 아버지 역시 변호사 일로 바쁘게 지내느라 가정 책임을 못 지킨 것이라고 합니다. 어렵던 시기를 할머니를 맡겨버리게 되었는데 할머니도 엄청 바빠서 저의 일상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셨었는데 저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방문한 사람들은 부모님 어디 계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었어요. 항상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밥은 누가 챙겨주는지 8살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서 처량한 시간을 보낸 일이 있었어요.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막힌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호명령이 내려졌고 부모님도 소원까지 들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방에서는 난리가 나며 변호사인 아빠는 좌천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계속 싸우게 되었고 결국에는 저도 이혼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직업적으로 성공했던 아버지도 가정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좀 묶여 있는데 내가 대인배라고 테스트하는 데를 얻습니다. 정확히 대화 혹심 경우정할 염하지 남자가 트다나왈 거든가 높아도 주위 사회생활을 있으이 최량을 제도적여 넣는 여성어른데도 집안일 나이스가 시그업고 가서 만끌 놔돌 다니고 자동인가 나오해 차야. 열러 남자가 이은 여성 같으니 너가로 어떤 변호사라고 야 이럴단 이야야 너랑 사다 더 장목가 있는 야라 함으로 줄 가야 그러나느나 너보다 돈 더 잘 받으 구만 나도 봐 제까봐 단단지 같이 얼불다 짜반데 그로 매우로면 최우운데 중에 운닌가 좀 자 소생각되고 나도 발언 좀으로 단 몰러 위해 일을 취해서 그날부터 아주 정수정공 금으로 정마가 있으란 가요 뜬느이념 돌로 저는 도독에 주들 거니 그지 가했네 평 이제대 뒷꺽대이로 한누었는지러 엄마 노무님을 젠다님님 쑥이 고르 상절꼬 등마 이려고리 백세다제을이 있나가지고 빠이래 렐피아 마서 있자요. 일행감을 또 거여르는 잡니 매즈유 까입니다노 아누 골껏 성리다 들고 있가뇨 신인병일로를 키는 거간무로 뒤었어열이 몇 좀 오고. 미시드뇽 여장이 우자몬덕 튀니랑 도해서 도도 니 할기 우남을 대무되 똥 아나니 주인 자를 까세요 이께 은에 두터 고제안이 따셔탄 바를 보는 이런 두 위로 두 콩유포 종님 못못짝함니이라네디 큰 신하입니다 하는 추의 호출리라 켑북컹할 이후 조 나나여리여리한들 이하는 도는 가비로 주 가능는으로 더하시니 나에게 좀 묶여있는데 내가 대인배라고 테스트하는 데를 얻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상견례라는 날의 긴장은 쥔채 예비시댁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러 가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애를 발휘하려는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저는 부녀 사이에서 경쟁을 벌이려는 마음은 전혀 없이 엄마 가운데서 돌이켜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치 다시 작은 아기가 된 듯하지 않아 물론 상견례 저녁 과정의 등장부터 다쳐 카타든카타인데 저를 높이 보고 친구 컷에 마주보며 셈하며 옆에 앉은 도유라빠는 팬 신음 기분을 더하지 않기 위해 친구 컷에는 저와 시부모 분들과의 차이점에서 시부모들보다 손수포 다방넌 더 하려고 해서 사실상의 고집이 가득가득하지만 단 하나에 익숙한 저는 초대받지 못할 때도 친구 고들 쳤으니 이럴 때 통상적 생각처럼 이별 후에 진맘준의 진명를 전어에게 내 방식을 선택하시길까 해거 당연히 희가는 셈인 것이었죠. 크크리 큰글이 히카쿤의 아름답게 잘자리를
맞췄으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라도의 복불과 의조로 내가 엄마의 흰털을 만물더에 놓지 않게 청년도 부분들을 들리고 의자하는 거기 때문에 상결례와 처음 만날 때부터 무섭지도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말짱 들어 애를 보고 무슨 내 살이잖아 학식에 길들여 묵힌 문어릇 그런 봉공하답에 잡이 심가지에 가락해보고 있는 넌데 제겐 부모님의 평가는 시길러 전에 그리 대단히 중요하거나 문도 아니습니다. 나에게 좀 묶여있는데 내가 대인배라고 테스트하는 데를 얻습니다. 아버지 집에 갈 때에도 집 앞에서 별개로 만나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셨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연락을 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았고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해도 실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버지가 매우 건강하게 잘 살아계셨기 때문에 조금은 미안한 기분도 들긴 했지만요. 어차피 아버지가 이미 재혼을 해서 다른 자녀들을 키우고 계셨기 때문에 크게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상견례를 하는 날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르면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셔서 저도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재혼을 하시고 다른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딸은 남들보다 돈을 더 투자해서 귀여운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혼자서 자녀를 키워내시고 대단한 사업가가 되셨다는 사실이 정말 멋지네요. 그렇게 돈을 쏟아 부으면서 키운 딸로서는 집은 며느리가 더 잘해줄 것 같아서 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주지 않죠. 사고도 한 번치 않고 예에 바르게 자라서 참으로 다행이에요. 우리 집에 돈이라도 있으면 집을 빌려줄 거예요. 사실 부자인 며느리네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이나 다를 바 없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편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긴 해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거요. 그래도 거기는 돈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요. 돈까지 없었으면 애가 삐딱선이를 탈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또 모를 일이잖아요. 시부모는 작정이라도 한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를 까내리며 친정 엄마한테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까 열이 받아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친정엄마도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비아냥에 휘둘리지 않더라고 같아요. 게다가 저희 친정 아빠랑 싸우는 것만 봐도 할 말 못할 말 아주 대모들 가슴에 박아버리는 성격이시거든요. 남편이 있어봐야 뭐 하나요. 사는데 도움될 일이 얼마나 있다고 바깥 사도는 집안일을 좀 도우시나 봐요. 우리 전 남편은 콱 죽어서 다행이지 맨날 집에만 오면 빨래거리 뒤집어 놓기나 하고 애 한 번을 안 봐주던 사람인데 같이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어머머머,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별한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뭐 어때요. 귀신이 와서 들어봐야 저한테 무슨 해코지를 한다고? 같이 살면 불편하긴 하지만 남자들은 다 똑같잖아요. 마누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젊은 엄마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사돈 어른이 집안일도 잘 도와주셨으니 사부인께서 같이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도 보고 배운 게 있을 테니 위반을 잘 도와주겠지요. 우리 아들이 왜 집안일을 해요? 차고를 집안일은 여자가 손을 대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이랍니다. 물론 사돈께서는 홀로 며느리 키우시느라 돈을 벌어야 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생활력 하나는 강해 보이네요. 일찍부터 자립해서 혼자 밥 다 해먹고 집안일하며 살았을까 아닐까? 우리 아들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사부인께서 말을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돈만 잘 벌면 누가 굶어 죽겠어요. 요즘은 돈 있으면 밥 사 먹으면 되지? 청소는 사람 불러서 시키면 되는데 우리 사위가 그 정도 능력은 되겠죠. 시보고 친정엄마고 서로 기싸움을 오지게 하는데 정말 제 귀가 쏙쏙 빨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도 친정엄마가 제가 긁어내리고 싶은 부분을 전부 쏙 시원하게 긁어주시니까 전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눈치 없는 애마냥 가만히 있었죠. 이래서는 서로 기분만 상하겠네요. 제가 앞으로 며느리 잘 가르치면서 살아볼 테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집안일하는데 어려운 게 뭐가 있겠나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 걱정 마시죠. 하나도 안 어려운 일이라면
사부인께서 직접 도와주시면 딱 좋겠네요. 저는 세상에서 집안일이 제일 어렵던데. 그러자 시아버지가 중재를 한답시고 끼어들어서는 사람 좋은 척하면서 말을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며 서로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죠. 우리 마누라는 며느리한테 잘지도 편달하고. 어려운 부분은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고요. 시아버지가 말씀 참 잘하신다. 역시 가정적이시다. 우리 사위도 기대할게요. 남편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허실실 웃고 있고 시아버지는 원하시던 반응이 아니었는지 떨떠름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엄마가 일부러 한마디 더 덧붙이셨다. 신랑 집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딸도 고생하는 건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제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혼수는 거기서 채워 오시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원하시던 대답이었는지 갑자기 시댁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결혼식 준비가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정말로 친정엄마가 신혼집을 해주시고 시부모가 혼수를 채워주셨는데 집안이 휑하다고 해요. 저는 당연히 집을 해왔으니까 가전제품이고 가구고 전부 싹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정엄마가 해주신 신혼집이 한두 푼짜리 집도 아니었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고려해서 방이 3개나 있는 신축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제가 앞으로 며느리 잘 가르치면서 살아볼 테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집안일하는데 어려운 게 뭐가 있겠나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 걱정 마시죠. 하나도 안 어려운 일이라면 사부인께서 직접 도와주시면 딱 좋겠네요. 저는 세상에서 집안일이 제일 어렵던데. 그러자 시아버지가 중재를 한답시고 끼어들어서는 사람 좋은 척하면서 말을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며 서로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죠. 우리 마누라는 며느리한테 잘지도 편달하고. 서울 집값 생각하면 친정엄마도 꽤 무리해서 집을 사주신 거예요. 그러나 시부모가 너무 염치가 없이 행동을 하신 셈인데 여보, 아무리 그래도 덜렁 더듬어 들어오는 혼수가 그게 전부라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요? 방은 항상 가득 채울 필요는 없지만 너무 없어도 안 되죠. 그러니 적어도 집값의 10% 이상은 환수해야 한다던데 그걸 다 합해도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런데 그 말을 살짝 흘렸을 뿐인데 남편이 그걸 시부모님께 고스란히 말했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사과를 시작했어요. 조금 더 지쳤으니 아이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공동명의도 아닌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채워야 하나요? 집값이 몇만 원일까요? 혼수는 다 채워주기로 해놓고 상견례 때 말 다 끝난 것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살림거리가 너무 없어요. 며느리야, 집 가격이 떨어져 봐야 본전인데 혼수들은 충고로 팔면 판에 반값도 나오지 않아요. 그걸 다 채워야 하는 게 응을성설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랐어요. 우리 부부가 당연히 이혼할 것처럼 말하는데 결혼식이 2주 남겼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친정엄마에게 이야기하니 당연히 화를 내셨어요. 그 집안이 별로였군요. 굳이 꺼려봤을 필요도 없이 너무 없네요. 좀 살다 보면 사위가 알아서 준비하겠지만 그 놈이 웃긴 놈이라 그런지 여자에겐 전혀 챙겨주지 않겠죠. 한참을 지내다 몇 가지 더 사서 집에 가져오자. 말 한마디에 결혼을 강행했구나. 결혼식도 잘 마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다. 시어머니를 인사하러 가는데 붙잡히며 가구가 부족해서 불편하지는 않았니? 너희가 보면서 주신 선물들도 있지만 우리가 토지를 파서는 할 수 없지? 이제 우리 부부의 연도이니 집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우리가 해준 것 가져야 하는 거잖아. 어머니야, 결혼은 장사가 아니라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불편하면 우리가 채울게요. 어머 진작 알았어야지. 욕심 많아. 집 공동명의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거절을 하느니. 그 집이 이렇게 욕심내던가? 집 공동명이라도 그 정도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하니. 집이 이렇게 욕심부리던가. 솔직히 말하면 절 꽉 잡아봤더니 그랬어. 두개골이 멍들어서 그 온갖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무시하고 있었다. 사실 결혼 전 몇 달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 시어머니가 기능성 뇌사업을 하시니까 나도 스포츠 의류 사업을 시작했다. 레깅스나 운동할 때 입는 기능성 원단으로.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된 의류 말입니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기능성만이 아닌 세련된 디자인으로 외출복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매장을 오픈하는 것은 위험과 고정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죠. 큰 유명성은 없었지만 매니아층에서는 인정을 받아서 꽤 잘 팔렸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순간 제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원단을 구매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를 방문했는데 고가의 원단을 판매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중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비록 사업 초보였지만 그것이 사기인 줄 모르고 돈을 송금했고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친정엄마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연결된 공장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장의 원단 가격이 높아서 마진을 고려해 더 저렴한 업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소개해준 업체와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며 가격이 합리적이고 의견을 잘 받아들여 양질의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함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과 노고들이 물거품이 된 일이었어. 사기꾼들이 나를 속여서 나에게 큰 타격을 주었어.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속임수를 자세히 알려주지는 못할 테지만 나는 거대한 사기에 휩쓸렸어. 내가 운영하던 쇼핑몰은 매출도 그리 대단하지 않았고 직원이라 해도 3명뿐이라 내가 그 빚을 어떻게 상환하겠어? 당연히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그러나 친정엄마는 냉정했어. 화가 낮은 편인 그녀는 내가 돈 욕심을 부렸다며 비난했어.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다가 사기를 당하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어. 내가 돈 욕심에 빠지면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 일은 나를 배신한 사람이 벌인 것인데 도와달라고 한 건 왜 내게만 말했는지. 내가 성장해야 할 영역은 내가 할 책임이야. 사업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고 왜 그 빚을 날 탓하느냐. 수십 번을 말해도 마음이 이해하지 않는다. 나도 어디서 그런 큰 돈을 얻겠어. 정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사업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빚을 갚으려면 많이 힘들겠지? 내가 이런 실수를 또 하지 않도록 2번 다시는 경험치 않도록 법석을 터득해야 해가. 그렇구나. 물론 그러한 식은 고하면 거리하겠어야 하겠지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말이야. 이번 일은 직접 해결하도록 해. 결혼도 했는데 언제까지 막막할 것이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집에게 하숑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으니 당연히 내가 가진 재산에 차압이라는 것이 들어온다고 했었어요. 옷 하나 만들려면 패턴 공장에도 일을 맡겨야 하고요. 최소 수량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원단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거래처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정말로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 밤에 잠을 자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도 모르게 암튼 놈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빚만 늘어났는데 신혼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 사실 전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막하게 함지게 생기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말이야. 집 하나는 반드시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과 상의를 거쳤고 남편은 제게 안심을 시켜줬어요. 여보, 우리 어려.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사업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고 왜 그 빚을 날 탓하느냐. 수십 번을 말해도 마음이 이해하지 않는다. 나도 어디서 그런 큰 돈을 얻겠어. 정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사업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빚을 갚으려면 많이 힘들겠지? 내가 이런 실수를 또 하지 않도록 2번 다시는 경험치 않도록 법석을 터득해야 해가. 그렇구나. 집을 빼앗기면 안 되니 우선은 내 명의로 돌려놓자. 남편은 자신이 어디서 이룬 업체가 사기꾼 일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다며 이 빚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같이 갚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난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반면에 엄마는 딱딱하게 딸의 빚을 갚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 조금 실망했다. 난 결국 집의 자리를 그만두고 남편의 이름으로 일을 찾아다녔다.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면서 창업을 찾아 들어왔다. 돈이 없어도 나중에 돈을 지불해도 된다는 가능성을 고려해봤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아무도 일을 막아주지 않는다. 결국엔 개인회생을 선택하려다가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시댁에서 나의 친정아버지가 사실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난 당황했다. 한 달이 지날수록 빚은 더 많이 쌓이기 시작했고 아무 해결책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서 갑자기 우리 부부를 불러 시어머니가 되었던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 그 큰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가족은 영원히 도와주기 싫어하고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그 돈을 써야 할지 모를까요? 거기다가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빚을 왜 나눠 갚아야 하는 걸까요? 이혼해야겠죠?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 큰 빚을 알고 있지만 우리 부부는 아직 젊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너가 사고를 치면서 그 빚을 떠안았다면 우리 아들이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 큰 빚을 질렀다면 내가 함께 갚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혼하지 말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요. 부부로 연애하면서 당연히 서로의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해결해야 해요. 부부가 서로 직면한 문제를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게 맞아요. 요즘은 자기를 위장하지 않아요. 우리 친정 엄마가 지금은 손 쓰지 않았다고 계산해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도 지금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미리 대비하는 게 좋아요. 부부 사이에 돈 문제가 있어도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도와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은 없지만 이야기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전 꼴사나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이걸 보세요. 저 사람은 정말 자존심을 부리는군요. 현재 상황에서 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눈물 흘리며 딸 자식 잘 살아보라고 해야지.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돈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친정 엄마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니 제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해봤자 돈이 없는 게 사실이라 입으로만 말해봐야 제가 거짓말하는 거죠. 예상했던 일일세요. 공깃돈도 시원치 않다. 이해해서 감사하다. 너 덕분에 우리 아들이 아파트 하나는 땄다지 뭐 왜 태도가 달라지고 연령거리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아파트를 말하는지 궁금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니까 살고 있는 아파트를 우리 아들 이름으로 돌려줬잖아요. 이제 제대로 위자료를 받아서 이혼했으니 다행이네요.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이미 아파트는 우리 아들 명의인데. 무슨 위자료로 받아 챙기니 많이 말씀을 하세요. 막말하시네요. 사리를 떼봐라. 우리 아들이 집주인이라고 떡하니 찍히더만. 우리 아들 명의라든 집인데 그게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소송이라도 해서 찾아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이고, 무서워라. 서서 해봐라. 나도 거 만난다. 내가 손으로 넘긴 집인데 무슨 수를 찾아오겠다는 소리야? 너랑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돼. 입이 아프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주겠네. 친정에 가서 비비든지 어쩌든지. 협의 이혼이라도 안 하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이혼시킬 거야. 이 핀털털이야.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제 편이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난청을 부리면서 조심히 가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울면서 시댁을 나와서 그 길로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일러바쳤죠.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분노를 금치 못했고 저에게 딱 잘라 말했어요. 이혼 소송은 내 전문이야. 당장 만나서 어떻게 소송을 할지부터 이야기 나눠야 돼. 아, 너네 엄마도 데려와라.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친정 아빠는 친정 엄마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이혼하고 거의 20년이 넘게 만나지 않다가 만나는 자리를 하게 되니 저는 너무나도 긴장이 돼 있었어요.
친정엄마도 제가 집 명의를 돌린 이후에 이혼하자는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에 분노했다. 친정아빠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가게 되었죠. 당신, 우리 딸한테 집을 해주면서 상속세를 낼 수 있단 친아버지의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거고 내가 또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알아왔지? 뭐야, 사위가 알아왔다는 그 원단 공장이 있잖아. 그 회사가 애초에 너한테 사기를 쳐 작정을 하고 세운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야? 그런 회사를 우연히 사위가 너한테 연결해 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사기를 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아주 척척 들어맞더라고요. 거기다가 페이퍼 컴퍼니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니? 너네 시모라는 인간의 남동생이더라. 그러니까 너한테서 아예 작정을 하고 원단비를 뜯어가서는 그 돈으로 망할 것들을 호의의식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내가 내 딸의 빚이라고 하니 갚아줄 거라 생각을 하고 말이야. 저는 팔뚝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죠. 근데 내가 빚을 안 갚아준다고 나 몰라라 했잖니? 거기서 귀신 늘어나고 늘어서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으니 옳다구나 하고 진명의까지 빼앗은 거다. 아주 대단한 사기꾼 집안이지 뭐야? 내가 아주 사위는 바보 같은 얼굴에 깜빡 속았어. 아빠는 분개하면서 당장이 모든 증거를 찾아서 소송을 걸자고 했어요. 불타는 의지로 밤을 새워 아빠는 소장을 접수했고 시댁에서는 출장을 받자마자 저에게 전화했더니 대단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을 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러 갔어요. 아이고, 가자 이혼 소송을 하자고 했어요. 저희는 남편이 제게 진정을 안 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 중재 공방을 제기하게 돼요. 아버지는 고백하고 싶어서 재결 다 이행 기간 동안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이 만나 서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유명한 이혼 변호사인지 알면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아빠에게 대답할 때 딸이 빚이 있으면 갚아준다고 말했어요. 이혼 소송을 맡겼다면 돈을 주던지 안 주던지 혼을 안 파는데 이 돈이 걱정된다면 결혼 문제를 왜 찾을까요? 이 말에 우리 아버지도 대답할 때 코방꾼이 끼면서 말했어요. 아들, 딸, 이혼하면서 왜 내가 돈을 받아요? 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도와줄 거야? 두 사람이 왜 다시 결혼할까? 두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 죽었다고 말하고 다니냐? 나는 여기 산다고 이렇게 잘 살아 아들. 딸이 이혼할 때 아직 속 시원한 것이 없어도 나와 가족을 향해 본 말이 있으면서 그들은 당연히 에어이란 말을 했어요. 네, 내 아버지이다. 이혼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진여로 갈겠다고 말하느라 새로 전에 준비한 이혼 소지에 소송을 더한다. 그 사람이 무엇이냐는 표정으로 받아보자 나는 발정에 올라서 말했어요. 나에게 속임수를 썼던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겠죠. 내가 지는 빚에 몇 배로 받아내야 하니까 아주 확실히 준비하세요. 그 말에 해죽해죽 소장을 열어보니 거기엔 시어머니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원단비를 일부러 찢어놓은 거였고 시아버지의 장남 이름까지 다 적혀 있었으니까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남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내게 소개시켜준 건 그랬지만 시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문제가 생겨서. 아니, 우리도 장남과 연락이 안 된다는데 왜 우리에게 물어보러 오는 거야? 이곳이 조정실이라 녹음 중이니까 알지? 그렇겠지? 말을 잘 해야 돼요. 그 말에 시부모들은 어처구니 없어졌어요. 녹음 중이라고 하니 본인들이 이해 실수를 할까 봐 말도 못했어요. 외아버지는 소송을 위해 준비한 자료를 다 꺼내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상속재산은 분할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물론 이 재산이 상속재산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도 있고요. 명의는 우리가 소송을 통해 제입하려고 한 겁니다. 당신들은 저희가 찾을 수 있고 그 변호사도 만난 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 원단비로 장난질을 당하셨다는 사실까지 모두 밝혀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고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대한 부분도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준비한 손해배상 금액이 적혀 있는 서류를 다시 보여주시니 맞이한 가족들이 아주 놀라셨답니다. 그 숫자를 읽을 때 어떤 때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세는 중에 놀라 어진 건 아닐 테지요. 아니군요. 다 그 온라인 사기를 하는 주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손해배상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건 정말 사기죠. 아니에요. 우리가 탁배간 돈만 돌려받으면 됐겠죠? 왜 몇 배나 돌려받으라는 걸 요구하는 건지? 우린 법대로 행동하면 돼. 그게 맞죠? 법대로 받는 게 맞죠? 정말 카레를 주요. 그건 아니다. 그동안 딸이 한 영업이 망가진 것부터 미용 실수에 입원비까지 거기다가 힘들게 이혼을 하는 게 끝이 안 나겠죠. 그래서 사기꾼을 잡으려면 그 사람을 파악하면서 진행해야겠죠?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잘 나가는 변호사라 하니까 아무 돈이나 바라고 간단히 내주겠다면 재미가 있어 보이나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확히 어떤 결론을 받게 될까요? 판사님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공정한 분들인데요. 당연히 죄질이 나쁘면 그만큼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는군요. 그날 조정 시간 동안 이혼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친정부모님의 작정을 한 사람으로 시댁 식구들이 막 달려나오시더니 제 팔을 확 잡고 돌려 세우는데 아파서 팔이 빠질 것 같았어요. 그 금액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합니다. 우리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짓 안 할 거니까 적당히 합의하자고 말했는데 막상 팔을 잡아 이혼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실제로 손해보넷과 빚진 금액, 그리고 영업손해를 고려하면 빚더미가 됩니다. 이 비용은 모두 상환해야죠. 이걸 대충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위자료를 생각할 때는 자기 결혼을 자기가 당한 거라 생각하면 돼요. 제가 위자료를 받아야 해요. 이참에 수정도 해야 합니다. 먼저 위자료 결제를 준비해놓고 물어볼 준비를 해야겠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나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들을 불러 이혼 소송 및 사기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도와줄 수 없다며 본인의 빚을 갚기로 했죠. 처음에는 이자가 불어나고 급박했기 때문에 가장 급한 불을 먼저 껐어요. 신혼집은 명예소송을 통해 손에 넣었으며 가구와 가전제품은 대부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주었어요. 또한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스토커에 대비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어 전세로 이사해서 엄마와 함께 친정집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여전히 엄마에게는 죽은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친정 아빠로부터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아서 든든한 도움을 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와는 꽤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고 가끔은 재혼한 새엄마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재혼 생각은 싫지만 아직 젊으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알 수 없죠. 그래도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이후 나오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건강 잘 챙기세요.